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란 뉴스가 좀 장중에 나오고 지수가 하방으로 좀 방향성을 달리하나 싶더니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있는 시장 움직임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기관이 5거래 연속 코스피에서 자꾸 매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방향성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단으로 시장 바라보시나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섹터들의 쟁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계속 달릴 수 있을까? 근데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앞으로 시장에서 또 보여진다면 과연 우리가 밸류를 논할 때 있어서 지금이 높다? 체력이 지칠까? 이걸 고민하는 게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희는 좋은 시장이자 어려운 시장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쟁점들 사전에 긍정과 부정 얻어봤습니다. 하나그룹부터 시작해서요. 어제 또 이슈가 컸는데요. 그리고 증권주까지 지금 긍정이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다 주셨고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오늘 의외로 중립을 주셔서 저희 좀 빨리 여쭤보고 싶네요. 자, 하나그룹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하나그룹이 엄청난 태토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도 시장에서 또 강세가 나타납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의견 여쭐게요. 자, 한화가 쏘아올린 공에 다른 지주까지 넘어가는 지금의 시장으로 엮으세요. 근데 사실 그 지금 우리나라 지주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 에 대한 기대로 보세요? 아니면 원래 갖고 있는 그 사업체들이 반도체, 조선, 방산 워낙 또 난다긴다 하는 것들이니까 이제는 밸류 줄 수 있다라는 수급의 논리로서도 바라봐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그럼 밸류는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받고 그쵸? 있었던 상황이었죠. 누구 하나 모자랄 것 없이 지금 적절하게 흘러왔었던 트렌드에 굉장히 또 부합하는 본업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일단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가 사실은 뭐 중복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아니라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목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시기도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굉장히 부합하는 본업을 갖고 있죠. 이제 조금은 동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 하나 갤러리아 쪽인데 이쪽도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주가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이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이 지주사뿐만 아니라 작년 혹은 재작년 연초마다 우리가 주주하는 정책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PBR 1배 이하의 종목은 수급이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올라왔었던 섹터와 종목군들이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공백을 지금 잘 메꿔주면서 적절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반도체가 아니라 지주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쉬어가면 제약바이오가 갈 줄 알았는데 제약바이오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지주사와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수급 논리로 일정 부분은 분배를 하면서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오늘 첫날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라오는 지주사들을 보면 몇 개의 지주사를 제외하고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코스피 전반적으로도 계속해서 레벨업은 가능하다라는 방향성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테크주들에 대한 상승 혹은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일정 부분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반등을 하면서 5,000포인트를 갈 거냐 보다도 조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붙기 어려운 지주사, 은행, 금융, 증권 이런 쪽이 움직이면서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안에서 약간의 선택은 좀 필요한 시기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가 먼저 쏘아 올렸잖아요. 네. 그럼 하나를 대표적으로 보세요? 근데 지금 하나 좋다 하는 것과 사고 파는 것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위치에서 만약에 산다면 조정을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럼 조정을 기다렸을 때 누굴 먼저 담을 거냐라고 하면 저는 한화 시스템이 가장 지금은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화 시스템이 다 걸려 있는 거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다 걸려 있겠지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금 해외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한화 시스템을 1순위로 좀 보는 게 좋겠다.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거울 수 있으니 변동성까지 감안을 했었을 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단 하나 시스템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찔하게 몇 거래 연속해서 이 상승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 조정이 나온다면 이쪽 종목을 우선순위로 놓고 보자. 한화 그룹주 내에서 챙겨볼 수 있는 종목군 압축해봤고요. 이조 본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지주단도 오늘 굉장합니다. 특히 포스코 동네도 굉장하고 이제 다음은 무엇일까를 찾는 그런 움직임도 분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화도 했고 HD 현대도 했고 와, 안 움직이던 효성 그리고 오늘은 포스코 다음은 어딜까요? LG 힘을 내줄까? 뭐 이런 LS 어딜까요? HD 현대가 네. 로보틱스 상장 또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저는 HD 현대 아니면은 이제 LS 쪽이 어떨까? LS? 네, LS가 지분을 자사주를 한 18%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LS라고 하면은 어제 LS 일렉트릭이 신고가 경신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해적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HVDC 다 이런 것들이 다 LS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 지금 동해안에서 수도권 넘어오는 그 작업하고 있는 거는 네. LS에서 수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도 약간 해적 케이블 입단에서는 물론 경쟁사인 대한전선이 있지만 그래도 LS 쪽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주사 쪽에서 대안을 찾는다 그러면은 저는 뭐 HD 현대라던가 LS 쪽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S가 괜찮아요? 아니면 LS 일렉 조금 더 최근에 끼가 있는 쪽이 더 괜찮아요? 전력기기 쪽을 집중하고 싶으시면 일렉이 맞고요. 근데 이제 전선이라던가 이런 정부 정책의 수혜를 다 두루두루 좀 나는 받는 기업을 찾고 싶다 한다면 차라리 지주사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LS 같은 경우는 LS 전선 같은 경우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LS 마리솔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전선에 특화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해당이 될 수 있는 네. 자사주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노이즈가 지금 최근에 좀 있습니다. 뭐 쪼개기 상장 이슈가 좀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정부 정책의 수혜를 크게 받을 기업 중에 하나가 LS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LS가 고가권 상단부로 계속해서 붙여놓네요. 이런 것도 흐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LS 주목해 보고요. 여기에 HD 현대까지 지주단에서는 추가적인 선택지 주셨습니다.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기판이 움직여서 다시 돌고 돌아 기판으로 들어가는 건가? 이 수급 논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반도체와 또 기판 같이 여쭐게요. 삼성전자 진짜 강한 것 같아요. 14만 원 라인대. 그 잠시 코스피 지수가 흔들릴 때도 삼성전자 잘 지지받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HBM4에 있어서 좀 엔비디아가 사양 업그레이드를 요구했고 그게 또 중심이 베이스다인데 이 베이스다이를 잘 만들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TSMC에 외주를 주다 보니 삼성전자가 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뉴스도 좀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 기대를 다 받아가면서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줘의 관계인 건지요?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반도체 뉴스는 트럼프가 이 관세 25%를 전방위적으로 또 한번 입힐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H200이 이제 중국을 갈 채비를 맞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안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보내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25% 관세 이야기를 조금 더 강하게 꺼내고 그 25%가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미국 행정부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다 보니 뉴스의 포인트 그리고 이제 뉴스의 워딩 자체는 다소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부딪힐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장에서는 반대로 삼성전자를 통해서 다수의 반도체 종목군들의 수급은 오히려 나아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놓고 보고 있으면 소부장 쪽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쪽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유독 강한 쪽이 심텍과 맞아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가 있는 이제 기판 쪽이에요. 일단 최근에 가장 조정의 깊이가 깊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깊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발언을 빌려보자면 이번에 베라루빈 자체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순행식 칠러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판에 대한 어떤 사양 스펙 업그레이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시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중국 쪽에서 먼저 증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엄청난 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도 만약 중국이 묻게 되면 가격적으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다 보니 반도체 다른 종목군들 혹은 반도체 투톱이 최근까지 좋았던 것 대비해서 이쪽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리 가격 아직 전가 못했다. 이거를 전가하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증설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중국만 증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올해 2분기부터 대표적으로 이제 대덕전자가 또 캐파 증설 효과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보니 다른 기판주들 대비 지금 대덕전자의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AI와 반도체 산업이 여전히 주도주임을 감안을 해보면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기대해 볼 법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덕전자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굉장히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2만 원이었던 주가가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이 정도의 속도와 이 정도의 각도는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고점을 넘어갈 때 여기서 이제 증설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것만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그 상승 속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점 돌파한다 생각하는 것에 만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차트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뭘 담아야 할까 고민이 좀 됐는데 네. 고점 돌파력에 있어서 무게는 좀 두신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가져가 보자 의견까지 받아봅니다. 그렇다면 심텍은 어떻게 볼까요? 이거 사실 노이즈가 있었던 종목인데 글쎄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뭐 웅덩이도 만들었고 레벨 다운 충분히 했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으로 볼까요? 친구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네. 심텍이 가장 대장이었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번 대장이라고 해서 그 영원한? 기업을 계속 대장이라고 볼 수는 없이 대덕전자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대덕과 코리아 서키트 심텍 중에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덕전자가 지금은 가장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탑은 지금 진입도 보세요?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조정은 그렇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기간? 없다고 보여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톱을 보면 삼성전자는 상승이고 예. SK하이닉스는 하락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럴 때 SK하이닉스를 그냥 먼저 조금씩 담으시고 반대로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를 밀릴 때 삼성전자를 담으시는 그 전략이 지금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반도체 IT의 조정은 뭐 중간중간에 대내외 변수, 네. 그러니까 매크로라든지 지정 확정 리스크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난해 4분기에 잠시 보였던 기간적인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후에 TSMC의 실적 발표가 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과연 흐름들이 계속 강한 쪽으로 만들어질지 계속 보겠습니다만 매크로 이슈에 잠시 흔들릴 때는 정말 절대적 기회다. 컨빅션을 갖자 의견을 받아봅니다. 자, 이쪽 또한 저희에게 반도체 2회 선택지로서 늘 고민되게 합니다. 조선인데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을 주셔서요.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조분 부장님. 자, 계속해서 수주 얘기 나오고 오늘도 공시 있었습니다. 그 하나오션의 공시 오늘 또 확인을 했었고요. 조선이 어제 사실 한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재료가 커지고 앞으로의 대장으로 바라봤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지? 새로운 수급들이 막 붙었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오히려 어제 빠지더니 오늘 다시 전반적으로 올라요. 뭐 삼성중공업, FLNG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잘 강조해 주셨던 뭐 선박 평형수라든지 기자재단까지 오늘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한 위치인데 여기서 추가 상방을 더 보시는 플러스 긍정이에요? 네.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돌파. 높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지금 하나오션이 딱 그 15만 2천 원 맞아요. 구간을 트라이하고 두들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가장 큰 거는 일단 지금 방산 쪽에서부터 넘어온 약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거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하나 시스템이 오른 이후에도 네. 이유가 필리주 선수에 대한 지분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선이 낙수효과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게 왜냐하면 군함은 조선이 안 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흘러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지금 하나 시스템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오션도 따라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수주가 나오고 있다. 지금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그 LNG 관련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하나오션은 VLCC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주가 쌓이면서 지금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 이게 더해지면 이제 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지금 베네수엘라 원유를 중진류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LNG 운반선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조선이 지금 당장에 무슨 뭐 방산에 엮여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또 이게 하나오션만 보기에도 좀 약간 애매한 게 저는 HD 현대중공업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헌팅턴 잉걸스라는 예, 예. 미국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지금 계속 주가 잘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톨레스폰 법이 지금 완전히 개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개정되기 전까지는 HD 현대중공업 쪽은 그 헌팅턴 잉걸스와 함께 군함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핵 추진 잠수함 수혜주는 하나와 그룹주만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HD 라인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대외적인 모멘텀들로 인해서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조 본부장님이 방송 고수인 게 느껴지는 게 탑픽 빼고 다 얘기해 주셨어요. 잠시 후에 조선주 탑픽이 나타나는데 그건 꼭꼭 아껴두고 계신다는 거죠.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 조선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지금 매수 자리가 왔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로봇입니다. 이제 또 보시라고 말하기도 너무 지겨워진 것 같아요. 근데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중립을 주셨잖아요. 의견 들어봅니다. 사실 오늘 시세로만 보면 로봇이 시장 왕관 다 쓰고 있어요. 나우 로보틱스는 인수 소식이 좀 있었죠. 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프로그램 순 매수 1위입니다. 고점 상단부에 붙여 놓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돌파력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순간이고 또 그룹주 내에서는 포스코 DX의 로봇 모멘텀이 왕년에 끼를 펼쳤던 이 종목이 오늘 다시 한번 끼를 보여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많이 검색하고 계신 종목 이렌시스, 포스코 DX, 한국 PIM, 휴림 로봇까지 중립이네요. 약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네, 네. 나쁜 건 아니라 네. 제가 생각한 그 범주, 오버슈팅에 대한 범주가 이제는 좀 넘어갔기 때문에 기간으로 보세요? 가격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가격 기준일 것 같아요. 네. 물론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봐야 되는 섹터라 쉽게 고점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움직임은 코스닥 시장 섹터 내에 움직일 수 있을 법한 섹터들이 오늘 다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오전에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니 못 움직이고 2차 전지는 지금 올라갈 만한 명분들이 지금 딱히 없고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일부 몇 종목에만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돌고 돌다가 또 로봇에 안착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최근 약 5거래일에서 7거래일 동안 안 움직였던 로봇주들이 오늘 상승 상위 종목군들에 잡힌다라는 거죠. 예. 원래 이제 이들 종목군들도 최근 대장주들이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약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속도가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그동안 정말 와 이거는 왜
안 움직여요 라고 했었던 종목군들이 뭐 나름의 스토리가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그런 소외됐던 종목군들까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포모 현상에 시달리실 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에 와서 신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칫 이게 추가적인 상승세가 안 나왔을 경우 또 고점에 한동안 물려있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동안에 뭐 대장주들 말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네. 이쪽 말고 대표적으로 뭐 이렌시스라든지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안 움직였다가 오늘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은 쫓아가기보단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지혜롭게 비중을 한번 줄여보시는 전략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현대차 그룹은 그러면 지금 로봇밸류로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여기는 그럼 여기도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차익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데 신규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지금 되는 자리에서.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어요. 네. 로봇 밸류를 제외하고 자동차 밸류로 보더라도 높지 않은 현재의 가격. 그런데 여기에 로봇이 붙었기 때문에 더 간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30만 원 이하에서부터 로봇이 붙으면 갈 겁니다. 좋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안 사셨다가 이제 40만 원이 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살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신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참 그렇죠. 네. 미래를 보는 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저희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다시 전고를 향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그때 거래량 크게 수반시켰었던 때가 와 작년 11월이네요. 자 11월 3일 날 들어왔었던 수급 주체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골고루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차트에 보이고 있네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돌파를 하러 간다라고 보세요. 오늘도 외국인 가수급 잡힙니다. 일단 로봇에도 여러 가지 지금 종류가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또 잡히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 되면 시세에 대한 부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점쳐지고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보유를 하셨다가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하면 저는 10만 원이 넘어가면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으신 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한번 매수를 해서 고점 돌파할 때 팔아볼까? 이건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보유를 해 보시면서 분할 매도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까지 정리해보고요. 목표 주가는 한 10만 원 라인대까지 마디 주가 잡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오늘 증권주 움직임도 저희가 주목이 됩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이조 본부장님, 일단 거래대금이 늘어난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도 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 좋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사주 있는 쪽이 과거에 모였었던 부국, 신영 쪽 오늘 강하고요. 우주 모멘텀 그리고 뭐 핀테크 껴있는 미래에셋 증권까지 플러스권 나타나네요. 자, 여기 우리 증권주는 예전에 다 좋다고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도 변한 건 없어요? 저는 증권주 얘기할 때 항상 미래에셋 증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신영증권, 부국증권 이거 자사주만 자사주? 보고 사지 마시고 거기에 HTS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저 주변에 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많이 사용하는 미래에셋 증권, 그다음에 자사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도 있고 모멘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주 굳이 살 거면은 저는 미래에셋 증권, 그러니까 자사주만 딱 보고 3차 개정 통과하니까 자사주 많은 기업들이 좋겠네. 그것만 사기에는 신영 부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증권주 고르실 거면은 그냥 지금도 저는 미래에셋 증권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스페이스X, 뭐 지분, 파이낸셜 네. 지분, 뭐 붙을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을 보자. 그리고 많이 쓰잖아요, 또. 그러면 신고가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네. 괜찮은 거예요?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놓치신 분들이 11만 원 살 걸, 현대차 30만 원에 살 걸, 아이고, 다 껄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지수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연기금이 와 무슨 일이에요. 지금 작년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기관계가 전반적으로 다 매수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미래에셋증권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기회다. 의견 받아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어서 탑픽으로 넘어갈 거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은요. 두산 밥켓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려감이 아예 없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판매량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됐고 네. 그리고 최근 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계절 때문에 많이 안 팔렸는데 여기에 관세 부담까지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두산밥켓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제 실적을 모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가 그 내려놓음을 많이 반영을 해서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재차 조금씩 저점을 이제 높여가고 있는 상황 속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좋은 이야기냐? 한쪽에서는 미국 내에 뭐 주택을 리츠 기업들 보고 사지 말라는 네.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쪽은 무슨 이야기들을 계속하냐면 인프라 투자해야 된다. 전력 인프라도 깔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TSMC도 미국의 공장 지어야 된다.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으러 가고 있고 맞아요. 짓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을 때 담아냈었을 때 저는 충분히 성과 있는 쪽이 건설기계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산밥켓 지금의 가격부터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손절 라인은 57,000원 가지고 왔고요. 목표가는 7만 원을 1차로 잡아왔는데 사실 57,000원 이라는 가격에 손절 라인은 꽤 타이트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손절 라인을 55,000원으로 조금 낮춰 잡아도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볼 수 있는 거다. 그런 자리로 봤을 때 두산밥켓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7만 원 목표 주가 보시죠. 자, 이조본 부장님, 오늘 궁금한 종목은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우주 관련주가 아침에 잘 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시가 대비 내려오는 차트 모양을 동반을 해서 보이네요. 지금은 너무 달렸나요? 이게 솔직히 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실패하고 나서 맞아요. 28% 올랐다가 마이너스 26%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2배 넘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종목은 좀 약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더 보겠다 하시면은 지금 익절하시고 우주항공 쪽 아예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다른 좋지 거? 않을까. 차라리 한국항공우주가 더 나아 보입니다. 차라리 그냥 볼 거면은 아니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앞서 말씀하신 하나시스템이 더 나아 보여요. 왜냐면 이거에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서 봐보세요. 하루에 진폭이 50%인데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 이노스페이스가 당연히 또 발사할 수 있겠죠. 하는데 그것도 실패하면 또 변동성 나올 거라서 차라리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익절을 하시고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좀 대안을 찾아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모비스도 긍정적으로 언급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궁금해요. 이것도 그냥 쭉 보유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그룹주들은 일단 뭐 오르기 전에 사신 분들은 네. 보스턴다이내믹스 IPO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날레를 장식할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뭐 언제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말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났다, 뭐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제 못 올랐고 힘도 너무 세거든요. 네. 거의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주도 섹터로 완전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바로 순환 출자 구조 개선과 보스턴다이내믹스 IPO일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굳이 팔 필요 없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출자 과정에서 현대모비스가 중심에 있다 보니 계속 네. 흐름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탑픽은 아까 전에 조선주 꽁꽁 아껴주셨는데요. 네. 과거에 강했던 종목 HJ중공업 네. 다시 돌아왔네요. 사실 지금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 중에 좀 자리가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덜 올랐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살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부산 영도 조선소에 미 해군 아밀레아 에어하트가 입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함정 정비 협약 체결이 거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굳이 미국 군함이 여기랑 안 할 건데 왜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아직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게 첫 MRO 착수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공식화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MRO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지금 쉬었고 횡보했고 기술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22,000원 말씀드릴게요. 35,000원. 아까 전에 조선주 거의 대부분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어떤 자리가 예쁘냐라고 논했을 때는 HDJ중공업이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35,000원이면 전고 구간까지는 좀 노려보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집니다. 잘 탑픽으로 저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시장 플러스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 끝까지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